낭모닝. 5월 30일인데 오늘 월말 결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영상이 너무 짧다. 짧아서 댓글도 짧게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월말 기념으로 또 5월 달에 제가 그 목표를 좀 달성한 게 많잖아요. 구독자 10,000명도 달성을 했고 하프 마라톤도 달성을 해서, 원래 25년도 안에 구독자 10,000명 달성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래도 좀 빨리 달성을 했고 하프 마라톤도 완주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뜻깊은 달이다. 그래서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영상 오늘 길게 찍어야지. 그리고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월말 결산 유튜브에 하듯이 따로 올리거든요. 약간 다른 내용이랑 있었던 일들까지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월말마다 구경하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나 혼자 재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로 이웃 안 하신 분들 이웃 걸어주시면은 제가 기본 멘트 빼고는 항상 받아준다. 아침에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일단 아침 밥을 먹고, 오후에는 경기 1인 크리에이터 또 모임이 있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밥은 주겠지? 점심 얻어 먹으러 갑니다. 오늘 아침은 드메이러랑 바나나 2개, 그 다음에 양배추입니다. 위에는 크리스피 뭐 하나 그냥 뿌렸는데 너무 썰렁해서. 양배추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 양배추를 원래 저도 평상시에 안 먹었는데 이 몸에 엄청 좋다더만. 그리고 그 이렇게 판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가는 거 하나 샀거든요. 그게 엄청 날카로워. 한번 베일 뻔했는데 양배추 그냥 아침에 대충 좀 갈아가지고 오리엔탈 드레싱 뿌려 먹으면은 꿀맛입니다. 원래는 샐러드 1인 그 소분 포장된 것들 5개짜리나 7개짜리 사서 그거를 맨날 먹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성비로 치면은 양배추가 짱이다 이거. 뭐 샐러드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과일은 항상 챙겨 먹어야 된다. 우리 1인 자취생들, 특히 가난한 1인 자취생,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과일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인스턴트 식품이 오히려 싸다 보니까 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이럴 때도 과일을 살 엄두가 안 나. 너무 비싸. 근데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거는 이제 바나나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과 같은 것도 한 번씩 사 먹고, 블루베리 제가 항상 얘기하죠. 블루베리 많이 먹어라. 냉동으로. 냉장으로 국산 블루베리 비싸니까 그냥 냉동으로 된 거 한 1kg짜리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가성비 좋아요. 그거도 아침에 물에 한번 대충 헹궜다가 좀 녹여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꼭 드시고, 직장 다닐 때는 저도 아침을 귀찮아서 매번 거르고 했는데 그게 뭐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침 안 먹거나 뭐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누적이 되면 나중에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몸에 뭔가가 이상이 찾아온다. 그래서 건강이 항상 최고이기 때문에 몸 관리하시고, 오늘은 내용이 기니까 타임라인 따로 걸 테니까 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수익만 보세요. 수익만 보시고 그냥 이것저것 블로그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맛집 10호를 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맛집은 조회수가 올라오는 것들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10호를 했던 것들의 성과를 보면 그 LG 트윈타워 구내식당이 200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50에서 100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아예 안 쓴 것보다는 조회수가 높지만 맛집이 뭐 여행이나 다른 포스팅보다 조회수는 높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안 쓰고 있어요. 뭐 브리엄프리나 불톡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다. 불톡 크루가 끝났는데, 그리고 저 불톡 크루 활동해서 2등 했거든요. 2등해서 7만원 받았습니다. 그 활동 기준은 그 어필리에이트로 사람들 가입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 기준으로 했고요. 1등은 아마 동글림 1등인가? 그럴 거예요. 캘린더를 보면서 5월 달에 있었던 거 한번 쭉 볼까? 야,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벌써 2025년 절반이 지나가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 진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없어지겠다. 너무 빨리 간다는 게 체감이 확확 다가오고, 5월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제가 커피챗을 한번 했죠. 지난달에 커피챗을 3번을 총 했는데, 지난달 2번, 이번 달 1번, 그렇게 해서 일반 블로그 하시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때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왔다. 5월 달에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했는데 개뿔이 없다. 저 그때 외박한 거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인천에 친구 만났다
갔다가 그냥 근처에서 하루 자고 온 거예요. 레뷰 당첨돼서. 근데 그 레뷰가 모텔급인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컨디션이 안 좋았고 아무래도 모텔이다 보니까 새벽에 소음이 심했습니다. 무슨 소음인지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고 잠을 그 옆방 사람들이 한 12시쯤에 한번 깨고 그다음 새벽에 4시쯤인가? 그다음에 아침에 7시쯤에 와 이거 엄청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좀 많이 깼습니다. 너무 짱났다. 좀 먹으면서 할게요. 이제는 영상도 맨날 찍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네.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찍을 수 있다. 그리고 12일에는 회사 직장 동료 잠깐 만나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7일에는 서울신문 하프 마라톤 하고 왔죠. 이때는 그때 10km다. 생각해보니까 하프는 지난달에 했구나. 맞다. 그 얘기도 할까? 블로그를 처음 한 게 그러니까 여행 블로그로 제가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저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줬다. 제가 미얀마 여행을 당시에 떠났는데 18년도인가 19년도에 미얀마를 갔어요. 그때 내전 당시에 가서 세계 여행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랑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 이제 여행을 좋아한다 하니까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러면 너 여행 좋아하면은 블로그 한번 해봐라. 그 자기가 이렇게 세계여행 준비할 때에도 어떤 사람 그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를 봤는데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블로그를 여행으로 바꿔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죠. 근데 그 세계여행을 한 부분은 어떻게 됐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여행 초반에 아마 1년을 신혼여행 겸 세계여행으로 이렇게 떠났는데 한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가 한 2, 3개월밖에 여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온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직장인이었으니까 짧게만 여행을 다녀왔었고 여행을 다녀와서도 블로그는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 회사의 여직원들이랑 같이 블로그 하자. 그래서 저도 그냥 얼떨결에 경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일 1포 이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제가 미리 블로그 포스팅을 다 해놓는 편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예약 발행을 미리 해놨습니다. 숙제가 하나 있어서 예약 발행을 해놨고 다음 주에 여행을 감안을 해서 한 3포나 4포 정도는 미리 때려놓고 가야 된다.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 이거 하면서 돈이 벌리냐.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그거 돈이 안 되는데 왜 그거 계속 하냐. 돈이 조금은 되죠 일단. 조금은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돈을 왕창 벌겠다 시작하면서 뭔가를 했다면 진작에 포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아야 되고 저는 글 쓰는 게 엄청 편해요. 편하고 하루 종일 글을 써도 그래도 계속 쓰고 싶다. 그럴 정도로 옛날부터 브런치나 다음에 티스토리나 이런 것들 글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이게 내 적성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걸 잘 찾은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블로그 수익화, 그놈의 수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예전에 몇 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드포스트 빼고는 아무것도 몰랐고 엄두도 나지 않았고 조회수도 하루에 뭐 100밖에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 의심도 많이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이런 데서 돈을 번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보이다 보니까 이제 듣는 것들도 있고 제가 실행도 해보고 하니까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너 돈 많이 버냐 돈 얼마 벌 수 있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뭐 특히나 요즘에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이 블로그에서 화두되는 게 뭐겠습니까? 블로그 홈피드 아니겠어요? 홈피드가 제가 저번에 피드메이커 일부인 사람 그리고 고인물에 한해서 홈피드가 노출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홈피드 아무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외쳐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홈피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이렇게 네이버에서 기회도 주고 홈피드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태될 거냐 왜 노력을 안 하냐 그놈의 노력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트렌드에 못 따라간다라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내 성격인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겠다 싶으면은 배우는 거고 아니겠다 판단하면 그냥 내 고집대로 옛날 스타일대로 갑니다. 뭐 주식도 그래서 말아먹었지만 물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나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나의 결에 잘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이게 힘든 거죠. 아, 그것도 진짜 좀 이번에 충격을 받았는데, 스레드나 유튜브에 그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블로그 가끔씩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문제가 뭐냐, 사기꾼이 너무 많다. 사기꾼이. 그러니까 뻔뻔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사기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블로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 초보자분들이 보고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자꾸 느끼게 되고, 마치 강의파리의 일부 인간들 쓰레기들이랑 똑같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은 뭔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 당연히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냥 이렇게밖에 못 느끼잖아요. 이게 사기로 돈을 벌었는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이게 영원히 그런 것들은 사기꾼이나 강의파리는 나올 것 같다. 아무리 제가 외쳐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 슬픈 현실이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영상을 또 하나 봤는데 진짜 제가 화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 블로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최적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적 블로그를 자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은 왜 그렇게 숨기냐 이거죠. 차라리 당당하게 오픈을 해서 나는 이미 옛날부터 블로그를 좀 하고 있어서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최적 블로그 대부분 아닐 테니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어떤 새끼들은 그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무조건 저만 따라하면 될 수 있어요. 자, 홈피드 노출하려면 어그로 그냥 글 쓰세요. 뭐 욕을 처먹든 말든 남들한테 어그로 끌어야 됩니다. 그게 네이버 담당자가 좋아해요. 또는 하루에 뭐 한 30분만 블로그 글 한 개만 쓰면 한 달에 500만 원 법니다. 이런 새끼들이 진짜 너무 많다. 제가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그 유튜브에서도 그런 게 진짜 문제인 게, 강의파리 같은 것들 썸네일을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만들고 뭐 10분만 딸깍하면 뭐 일주일에 5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 자동화, 그놈의 AI를 이용한 자동화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50대 60대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고 성별 상관없고 인터넷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프로그램만 보고 그냥 이것만 쓰세요. 그러면서 유료 강의로 유도를 하고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을 팔거나 사기를 친다. 그게 몇백만 원이다. 근데 저도 초반에 막 그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화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하루에 포스팅 막 10개 20개 자동으로 해주고 애드센스 수익 얼마를 번다 이런 것들 혹했어요. 오, 진짜 이거 돈이 벌리나? 약간은 그래도 관심이 가잖아요. 아니, 지금 열심히 나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바보 같은 짓인가?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단톡방을 몰래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관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초보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건데 계속 수강생 얘기를 해요. 이번에 몇 기 때 들었는데 이번에 수강생이 또 얼마를 돌파했습니다. 1일 몇 달러 돌파했습니다. 한 달에 뭐 1000불 돌파했네요.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너네는 가만히 있고 유료 강의 안 들으면 바보 된다. 빨리 결제해라. 당장 프로그램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돈 다 날리는 거죠. 돈이 빵원 벌리진 않거든요. 한 몇 달러 정도는 벌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도 있고,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구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평생 쓸 것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또 희망 고문 주는 거죠. 첫 달에는 수익이 몇 달러 그래도 났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확 오를 거다. 뭐 몇십 달러, 100달러 이상 수익이 날 거니까 계속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노력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잠수를 타거나 강퇴하거나 너네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서 구매자들, 초보자들을 오히려 반박을 하고 돈만 날리게 되고, 돈 날린 사람들은 어디에 고소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돈만 날린다 진짜. 이게 전세 사기보다 더 심한 거다. 바나나 2개 먹을 동안 20분 이야기했는데 빨리 딴 것도 먹어야겠다. 이제 소개팅 어플 사기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아만다에서 나왔잖아요. 남자 직원들이 단체로 짜고 대만 여성 프로필 사진 가지고 사기치고. 근데 아마 남성분들이라면은 다들 소개팅 어플을 한번 깔아보고 해봤지 않나 싶은데, 저도 한 20대 때, 20대 아니지 30대 때 솔로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소개팅 어플을 몇 개 깔아봤죠. 그때는 뭐 블로그 유튜브 아무것도 할 때 아닐 때, 그냥 일반 직장인일 때 해봤는데, 내가 뭐 사진을 못 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유료로 뭐 5,000원 결제 이런 거 해서 막 그런 거 쪽지 날리고 이런 거 해봤는데, 그 생태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자 한 명에
남자가 거의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될 확률이 얼마 있을까? 매칭이 될 확률이 아예 없겠지라고 해서 몇 번 하다가 더 웃긴 게 탈퇴도 잘 안 되고 탈퇴하더라도 그 사진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정보나 사진들 계속 둥둥 떠다닌다 몇 년 동안 그 소개팅 어플에. 그게 너무 역 같아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이런 사기꾼들도 많고 안 되겠구나 해서 점점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제 빵 터진 거죠. 소개팅 어플이. 결국은 거기 가입한 남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다?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전 직원들 그렇게 다 사기를 치고 회사가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압박을 하고 심지어 과징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진짜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 맞습니다. 정말 남 등쳐먹고 몇억 몇십억 해먹고 깜빵 그냥 1년 이렇게 갔다 오면 한 몇억 버는 거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기죄에 대해서도 좀 심하게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정말 모든 주제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냥 항상 유튜브에 매번 보는 사람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저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제발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실제로 도전을 해보면서 워드프레스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워드프레스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 너무 해도 안 될 것 같고 요즘에 나의 포스팅을 거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이게 돈이 벌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유료 강의도 그때 들었잖아요. 그대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80%는 내가 아는 내용이고 20%는 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외부 유입 이렇게 하네.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내가 엄청 열심히 했을 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 토마토 꼭 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돈 안 되는데 왜 하냐? 워드프레스 돈 안 되는데 왜 하냐?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체 뭐 하시게요? 뭐라도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업 하시는 첫 도전하는 플랫폼이 또 유튜브에 쇼츠도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쇼츠. 근데 뭐 재밌는 썰 가지고 와서 쇼츠 만들고 그런 것들 떡상하고 이런 것들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도전했을 때 실패를 많이 하고 뭐 해외에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들, 참신한 것들, 아무도 몰랐던 소재 그런 걸로 한 몇 달 동안 꿀을 빨면서 정말 떼돈을 버는 경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단물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강의로 팔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과일 위탁 판매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선점한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번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빨 좀 털다가 점점 단물이 빠지니까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고 전자책까지 팔면서 돈을 엄청나게 빨아먹는 인간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강의하는 것들 생태계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좀 깨어있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그 뒤에 마무리가 좋지 않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를 하고 그것까지도 강의비로 빨아먹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요즘에 블로그 강의를 안 하는 이유도 네이버 블로그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는 내용들 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유튜브나 카페 같은 데 찾아보면 정보들이 요즘에는 너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굳이 뭐 조금 더 내가 빠르게 흡수를 하고 싶다 하면 강의를 듣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본다 하면 천천히 그냥 무료로 풀린 자료들 보고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지 제발 강의비로 많이 쓰면서 하지 마라.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날린 사람도 있더만 강의비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유튜브에 어제 채팅으로 5,000원인가 7,000원 남겨주신 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꺼내서 쓰는지를 모르겠어. 물어보니까 뭐 자동으로 애드센스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의 무지성 그냥 흐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날. 다음엔 진짜 라디오식으로 그냥 쭉 얘기가 되겠는데? 토마토 하나 먹고 자 이제 수익으로 가겠습니다. 수익 현황 네이버부터 갑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25년 5월 같은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그래프를 보니까 제일 많이 번 달은 10,000원, 적게 번 달은 2,000원 나왔고요. 이번에 부블로그 효과를 좀 보려 했는데 그렇게 효과를 못 봤네. 다 합쳐서 12만 6천원? 한 1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9, 10, 11, 12, 12만 5천원. 잠깐만요. 제가 캡처도 하면서 편집할 때 이거 사진 스크린샷 첨부를 해야 돼서. 와, 근데 이제 푸광도 제가 떨어졌거든요. 원래 상위 15% 안에 들어가면 인플루언서 상위의 랭크시 프리미엄 광고라고 해서 일반 광고보다 좀 더 붙는데 그거도
이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순위가 450위 밖으로 밀려날 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드포스트 수익은 조회수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 뭐 6월에 제가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고 앞으로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몇 달 동안 해외여행을 안 갔다 보니까 작년에 해외여행 간 거 플러스 맛집이랑 카페 위주로만 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적다. 조회수도 지금 하루에 1일 1포밖에 안 하다 보니까 2,50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수익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있지? 3시간 전 CPA 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제휴 링크 판매 금액은 2,500만원 팔았고, 근데 이게 많이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최적 블로그다. 3시간 전 CPA에서는 15만 원 벌었네요. 제휴링크 판매 금액 400만 원. 근데 더 웃긴 게 뭘 제일 많이 팔았냐? 오키나와 스노클링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스노클링을 심지어 작년 8월인가 9월에 갔다 오고 포스팅도 작년 거거든요. 근데도 이게 아직까지 팔린다는 거는 최근에 또 오키나와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스노클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글이 검색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잘 나오는 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해놨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올린다. 한 번 더 재탕을 하면 또 팔립니다. 상위 노출 또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은 재탕, 3탄까지도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제목이랑 내용은 무조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최신화도 해줘야 되고, 사진도 그대로 업로드 하지 말고 뭐 물론 많이 찍어 놓은 거 있으면 중복 안 되는 사진들 올려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크롭을 하거나 색감을 좀 바꿔서 메타데이터 값을 바꾸세요. 한마디로 있는 사진 예전에 올린 거를 그대로 재탕을 하면 안 된다. 뭐든지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CPA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리얼 트립 파트너도 볼까? 와, 이제 아침인데 벌써 덥네. 에어컨 켜야겠다 이제. 마이 리얼 트립 파트너는 이번 달에는 글을 쓴 게 없는데 그냥 팔린 게 있나 한번 궁금해서. 5월은 4,700원 2건 팔렸네요. 4,700원도 돈이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요즘에 그 여행 블로그 CPA 활동이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KK데이, 마이 리얼 트립 파트너, 3시간 전 이런 업체들이 다 경쟁 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사이트, 자기네들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끔 유도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들한테 좀 이렇게 초반에는 뭐 원고료 지급이나 실제로 돈을 주면서 많이 좀 팔아달라 이렇게 해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도 지난달인가 그때 상위 노출 챌린지 해서 뭐 한 건당 3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3건 4건 얻어먹었잖아요. 그런 게 합치면은 한 10만원 넘게 들어오니까 쏠쏠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경쟁이 지금 너무 심해져서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 관련된 것들. 근데 그 경쟁을 시키게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너무 짜증나요. 원고료를 이제는 확정 지급이 아니라 뭐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다, 일본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 포스팅을 올려주면 거기에서 뭐 몇 명을 선정을 해서 뭐 일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시간 써서 열심히 포스팅 했는데도 이게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아니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왜 굳이 써야 되냐. 물론 포스팅을 하면은 기본적인 CPA 활동으로 뭐 일부 판매 수익이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일반 블로거, 저희처럼 준체 블로거들은 원고료 수익 확정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죠. 돈이 들어오니까 몇만 원씩. 근데 그런 혜택을 점점 줄이고 있고, 상위 노출 챌린지도 지금 공지도 아예 안 오고, 공지가 왔다 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상위 노출이 너무 안 된다. 대부분 다 최적 블로거들이 또 맨날 먹다 보니까 짜증이 계속 난다. 작년에 유심사도 그랬습니다. 유심사라고 그 유심, 이심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포스팅 챌린지를 하면 뭐 이렇게 건당 그때 10만원인가 이렇게 줬단 말이죠. 상위 노출 되면은 5만원인가 10만원 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거도 상위 노출을 잘하면 포스팅 하나 했는데 여러 키워드를 다 잡으면 그 키워드에 하나당 10만원이니까 막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것들도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또 블로거들 중에서 쓰레기 같은 놈들은 이제 야매로 막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쓰나봐요. 어떻게든 상위 노출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지금은 무슨 판매 건수가 아니라 뭐 판매 금액별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벌면 뭐 수익 블로거들한테 한 2만 원 이렇게 주니까, 아니 몇백만 원 유심으로 몇백만 원 파는 게 쉽나? 와, 이것도 너무 황당해서 진짜 욕을 한 무대기 박아버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이게 항상 그렇죠. 저처럼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건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생각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새끼 이거 갑자기 대드네, 엄청 안 좋게 봐요. 이게 우리 사회가 원래 그런 거다. 그냥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꺼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분명히 이 마음속에 여행 블로거들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런가? 이런 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참.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 매월 그런 여러 사이트들에서 프로모션을 할 때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냥 아예 꺼지라 그럽니다. 안 해요. 돈 이거 뭐 10,000원 20,000원 받자고 내가 포스팅만 몇 개씩 해서 받는다? 개짱난다. 뭐 어쨌건 블로그 수익은 이게 단 것 같은데 한 30만 원 되나? 오히려 이 유튜브가 돈이 더 많이 든다. 자,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지난달은 $240 들어왔고 요번 달은 예상 수익이 $213 나와 있네요. 한 25만원 정도 되죠. 25만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수익입니다. 제 워드프레스도 거의 요즘에 안 해요. 그냥 제 그 조나타 사이트에 글 한 2개 올렸나? 그럴 건데. 그래서 하루에 0.4달러 정도 들어오고요. 이번 달은 15달러, 딱 0.5달러 들어왔습니다. 15달러면은 얼마냐? 2만원 들어왔네요. 2만원. 그렇게 들어왔다. 전업으로 제가 블로그를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그 네이버 블로그도 지금 블로그 3개 있잖아요. 거기에 유튜브 1일 1영상, 인스타도 하고 스레드도 하고 티스토리도 하고 워드프레스도 사이트 한 3개 정도 열심히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놓고 다 한꺼번에 하는 거는 이게 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 너무 다 한꺼번에 욕심부려서 잘 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망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제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막 시간 단위로 쪼개서 회사 업무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오늘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오래간만에 워드프레스 글이나 좀 쓸까? 약간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원고료권 받은 게 있습니다. 25만원 원고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원고료권이 매달 5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역시 블로거는 원고료권으로 이렇게 월 보장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뭔지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내 밥줄이기 때문에. 근데 제 블로그 다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어차피 원고료를 받습니다. 이거 나와 있기 때문에 찾으려면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성과 중에 하나는 몽키 트래블이라고, 제가 태국 관광청 행사 갔다 왔잖아요. 여기 다음 주에 태국 가서 그 관광청에서 이제 숙소를 제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 제공 받고, 그 다음에 아유타야 투어랑 담는 사두어기인가? 그거 시장 가는 거 2개 투어도 다 협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리얼 트립에서 포인트 5만원 협찬 받아서 이걸로 공항에서 방콕 시내까지 택시 타는 거 이런 것들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분 특히 그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중교통 타는 거, 택시나 뭐 이렇게 따로 불러서 가는 거, 또는 뭐 일본 같으면은 뭐 지하철 타는 거, 이런 것들이 CPA가 잘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쓰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제가 파타야도 한 2일 정도 갔다 올 것 같고, 거기 한 제가 10년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막 워킹 스트리트 한번 가봤는데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쫄보기 때문에 밤에는 잘 안 나간다. 저녁만 먹으면 보통 일찍 들어오는 편입니다.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한 7시쯤 들어와가지고 포스팅을 한다. 네, 뻘소리였고요. 그래서 파타야랑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방콕 시내 와서 한 3, 4일 정도 더 지내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뭘 할까? 아직까지 여행 일정을 정해놓은 게 없어서 그냥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나 찍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없겠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디까지 했냐? 원고료. 그래서 몽키 트래블 협찬을 1부터 받고, 이 몽키 트래블에서도 파트너가 있어요. 보니까 파트너 가입을 해서 뭐 투어는 어차피 갔다 왔으니까
되니까 이쪽으로 CPA를 붙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CPA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불톡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등을 했기 때문에 7만원 상품권 받았습니다. 이것도 돈이니까 7만원 인정.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클립, 네이버 클립으로 해서 2만원 받았습니다. 2만원. 2만원이 어디야. 클립을 이게 저도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조회수 뻥튀기 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올리면 기본적으로 한 만원, 2만원 뛰기로 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하나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인스타나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올릴 수 있으니까 네이버 클립도 가끔씩 하시면 됩니다. 클립 크리에이터도 지금 도중에 계속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6월 30일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심심할 때 올리면 됩니다. 아,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도 얘기를 해야지. 이거 빠져먹을 뻔했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판매 금액 100만원, 예상 수익 5만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5만 1천원 벌었고요. 샤오미 선풍기, 그 다음에 캐리어, 갤럭시 탭, 아미노 바이탈, 에너지젤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예상 수익은 5만원. 이거 그래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냥 판매 리스트로 보여줘야겠다. 이건 상관없겠지. 야, 그래도 한 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앵벌이 진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업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 진짜 뒤질 것 같다. 잠깐만, 토마토 하나 먹고. 와, 이거 너무 긴데 편집 어떻게 되려나? 뭐 자동으로 해주니까 뭐 알아서 자르겠죠. 네이버 클립이 여기 그 클립하고 여기 뭐냐, 오늘 여기 클립은 2만원이고 클립 챌린저는 또 만원을 또 따로 주네. 그럼 이것도 3만원이구만. 그 다음에 게임 쓰고 이거 사람들 많이 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하기 싫었어, 왠지. 저는 아정당 게임 쓰고 이런 거 사람들이 홍보 많이 하는 거는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앵벌이 하나 또 오래간만에 들어왔네요. 일본 엔화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산다. 12,480엔 송금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11만원 잡겠습니다. 야, 일본 돈까지 진짜 열심히 번다. 일본 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에 제가 뚫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 이 회사에 돈 받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건데, 엔화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해서 거기는 아직도 서류 작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돈 받는 방법이 막 제가 일본 거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 도장 하나 파가지고 도장 찍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한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돈을 받고 있다. 와, 12,480엔. 지금까지 한 20몇만 원 받았으니까 좀 쏠쏠하네요, 이것도. 그리고 가끔씩 제가 유튜브에 얘기를 해서 그런지 블로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협찬이 오거든요. 근데 그 마라톤 협찬이 여기는 돈이 많이 없나 봐요. 업체들이 그냥 대회 참가권만 주겠다 그런 데가 많은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한번 볼까? 쿠팡 파트너스는 제가 유튜브 밑에 한 번씩 다는 거 빼고는 따로 판매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한 달 내역 보면 6,000원 벌었네. 판매 금액 20만원. 커피 한 잔 값 벌었다. 네이버 쇼핑 커넥트가 다른 사람들 수익 난 거 제가 몇 번씩 봤는데 돈이 좀 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건들을 판매를 한번 해보시면 판매 금액이 한 1,000만원대 나와서 예상 수익이 50만원 이상 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핑 커넥트만 위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6월 달에는 부블로그에다가 쇼핑 커넥트만 하루에 5포스팅에서 10포스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한 20-30포스팅까지 쌓은 다음에 판매가 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익도 이야기를 다 완료를 했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 100만원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5개월 정도 한 번도 빠짐없이 수익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항상 하는 이유는 이만큼 뭔가 돈을 강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정말 순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얼마 정도까지 벌 수 있나를 테스트를 계속 하는 중이고, 뭐 물론 한 달에 뭐 몇백만원 버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게 돈을 벌기가 힘들다. 특히 준체 블로그는 힘들고, 제가 이번에 또 충격을 받은 게 최저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아예 협상 단가부터 달라요. 그 원고료를 뭐 한 건당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런 원고료 건들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 최저 블로그의 인플이면 정말로 여행을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도전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코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주말에는 영상을 뭐 올리지? 짧게 짧게 올리고, 방콕 가서는 1일 1영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바쁠 수도 있고, 물론 맥북을 가지고 가는데 편집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가끔씩 그냥 생존 신고용으로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영상 완전 길게 나오겠네. 편집 빨리빨리 해서 일단 올리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겠죠. 그렇게 해서 5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하시고, 하루 잘 버틴 다음에 즐거운 주말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